의료계가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이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로 이어진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원주 도심의 한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있고 그동안 세금도 내고 살았는데 법원은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출장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 지역 사회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하루빨리 만들어 시행하라고 원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격 진료가 핵심인 강원 헬스케어 특구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운동본부가 오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원격 진료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이자 영리화 허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운동본부가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배만 불릴 것이라며 원격 의료 허용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원격 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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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 정보가 민간 기업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에 의료기기가 상용화되면 의료비도 폭등한다는 게 원격 진료 반대 이유입니다. 대면 진료하지 않고 원격 진료를 하겠다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측은 기우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원격 진료는 경증 질환자에 한정되고 간호사의 입회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민간 기업의 의료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업체인데 공개하는 건 없어요. 1차 병원, 동네 의원으로 직접 가는 거지. 물론 이 데이터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민간이 아니고. 향후 2년은 관련 의료기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원격 진료로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격 진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핵심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자칫 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시 학성동에 사는 9가구 주민들이 40년간 살던 터전을 잃게 됐다며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이 퇴거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현행법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마을 어귀부터 좁은 골목 구석구석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길게는 40년 넘게 살아온 곳에서 이대로 나갈 수 없다는 글귀가 가득합니다. 이 마을 9가구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겠다는 땅 주인과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여기 살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몇십 년씩 살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땅이 뭐 종종 땅에서 넘어갔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조금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도 등록돼 있고 세금도 내면서 살아왔다며 저항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전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40년 전 구두로 계약하고 일정한 금액의 토지 이용료만 내며 살았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증빙할 자료는 없다고 본 겁니다. 다른 사람도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이 영수증만 그때는 영수증만 받았지. 여느 사람들이 별로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래된 원도심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인근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놓은 게 이제 자기의 주거권 자체를 스스로 토지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내면서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믿고 살아온 40년. 주민들은 빠르면 이달 말 들이닥칠 철거 위협 앞에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서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도내 78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5%로 76%였던 평년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대체로 영서 지역의 저수율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철원 지역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가까운 거리도 출장비를 받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출장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지난해 10월에 춘천에서 열렸던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때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고 경기를 관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남북팀이 참가하는 개막전에 이어 결승전과 폐막식이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18개 각 시군에 45명 정도씩 경기 관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일부 춘천시 공무원들은 이곳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대회 참석이나 경기 관람, 응원 목적으로 출장을 낸 건수는 653건. 이 가운데 출장비가 지급된 경우는 101명에 129건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춘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 건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씩 모두 233만 7천 원의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춘천시는 모두 업무로 인정했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 직무와 연관돼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국가 시책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도 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참가자 인솔이나 안전요원 근무처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무와 무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와 징계 관련 예규에는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연가를 내고 가는 게 맞죠. 출장에 대한 해석이 제멋대로 이뤄지면서 귀중한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정확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 사회단체 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반일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불매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수출 규제 철회,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산 제품 구매 중단과 관련한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원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남성들에게 10대 소녀와의 성매매를 유도한 뒤 금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원주와 여주, 강릉에서 13살 소녀들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유도한 뒤 남성을 협박하거나 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134만 원을 갈취한 19살 A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의 범행에 가담한 21살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 일당이 소녀 3명을 범죄에 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미용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미용실 여직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자신의 회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방치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23장과 동영상 10여 개를 잇따라 올리는 등 김 씨의 주의질이 나쁘다며 성폭력 치료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24,701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폐업자 수는 유럽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악화됐던 2011년에서 2012년에 2만 5천 명대로 급증했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쇼핑 25시를 통해 강원도의 옥수수와 감자를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강원도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22일부터 운영된 우체국 쇼핑 25시는 매일 다른 특산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